네, FOMC 회의 이후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했던 시장, 그러나 부진한 시장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. 뭐 계속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과연 이 연말 산타 랠리는 정말 끝난 것인가? 네, 너무나 또 많이 또 이 얘기를 해서 지겨운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내년 시장은 어떻게 될지 전문가 연결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허지한 이사가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이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성탄절 그 전으로 찾아온다는 그 산타랠리, 요즘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시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올해는 힘들 것이다. 할아버지가 오지 않을 것이다. 자,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 우세합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12월 동안에 미국 시장이 한 5% 이상 지금 빠졌는데, 고점 대비해서 5% 이상 빠졌는데요. 지난 1928년 이후 96년 동안 사실 거의 69번, 거의 70번 가까이 12월 달에는 물가가 좀 올랐는데,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좀 보여지고, 아무래도 그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다 보니까 소비 시즌 그리고 연말에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랠리에 대한 기대 자체가 훨씬 더 좀 약해지고 있는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요, 이사님, 연준이 2023년 그 점도표를 통해 가지고 내년에 이제 최종 금리를 5.1%까지 이제 상향 조정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. 이런 점을 또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. 자, 그런데도 최근 미국의 국채시장 보면은 연준의 의도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?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연준이 계속해서 속된 말로 고집을 피워서 계속 금리를 올리거나 안 내리게 되면은 이 미국 경기가 내년 이후에는 안 좋아질 거다라는 우려들을 채권 시장에서 좀 반영하는 걸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최근 들어서는 그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2년 금리도 오히려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. 결국 연준의 어떤 그 계속된 그 과잉 긴축이 경기에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형태, 즉 지금 현재 채권 시장은 이제 침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반영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. 이에 따라서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도 더 역전 폭도 확대가 되다가 오히려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, 보통 보면 실제로 침체 전에는 그 장단기 금리차 역전폭이 확대가 되다가 막상 침체가 시작이 되면은 금리차가 좀 줄어들게 되는데, 이제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져서 미국의 채권 시장은 침체에 대한 걱정들을 좀 더 많이 반영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런 정책과 또 이게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런 눈, 이렇게 상반되게 다른 이유는 어떤 걸까요, 도대체? 결국은 이제 연준의 어떤 정책에 따른 어떤 그 영향을 어느 정도의 관점에서 보느냐의 어떤 시차에 따른 차이인 걸로 보여집니다. 결국 연준이 지금 바라보는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은 적어도 2개월에서 3개월, 바로 다음 FOMC 전까지의 모습을 좀 더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, 사실 지금 주식시장은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 기업들의 실적, 그리고 채권시장 같은 경우에도 향후 1, 2년 이후에 어떤 장기적인 미국 경기의 모습을 좀 예상을 좀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좀 괴리가 좀 발생을 한다라고 좀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. 특히 이제 연준의 어떤 그 기준금리가 5%를 넘는 순간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충격이 나올 거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조금 더 걱정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사님 중국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. 중국이 이제 11월 소매 판매 지표가 이제 전망치를 지금 크게 밑돌면서 2달 연속 이렇게 감소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이제 소비 부진되는 이런 침체들이 현실화가 되는 게 아닌가, 이런 우려가 높습니다. 네, 중국 어떻게 보십니까? 이미 부진한 거라 크게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. 네네. 이제 이렇게 안 좋을수록 중국 정부가 지난주에 있었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수를 부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거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이 언제 효과를 발휘할 거냐, 이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. 어제 오늘 주가 모습들을 보면은
코로나 완화를 한다고 하지만 막상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지연되는 듯한 그런 우려들이 좀 나타났는데요. 마찬가지 말씀하신 대로 분명 이런 우려들이 있지만 언젠가는 해소가 될 건데 다만 이제 이러한 그 정부 정책에 대한 효과가 빠르면 뭐 내년 1분기 정도에 나타날 거냐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코로나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불확실성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나 완만하게 나타날지 그 차이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년 그래도 1분기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통화 이 긴축 기조에 대한 긴장감이 이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요. 원달러 환율의 이제 변동폭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크지 않습니다. 자, 지금도 1,300원 좀 안 되는데요. 1,299원인데, 자, 1,300원대에서 이제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의견들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네, 저는 저희 한국의 원달러 환율의 적정 수준은 1,300원대 중반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물론 미국 달러가 그 지금 침체에 대한 우려들까지 높아지고 내년 이후로는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주춤해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여기서 더 강화가 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지는데요. 그렇다고 해서 원화가 대단히 강세로 가는 국면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그 수출이 안 좋아지면서 무역 적자 규모도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 원화의 어떤 강세보다는 달러의 어떤 강세가 좀 주춤해지는 과정 가운데서 지난 그 10월 달에 1,450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좀 진정이 좀 되고 있는 흐름인데요.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1,200원대로 떨어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1,300원대 초중반대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1,300원 초중반대에서 이제 움직일 것이다.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주셨고요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큰 그림을 좀 그려봤을 때 내년에 주식 전망 좀 한번 해주시죠. 예, 지금 이제 12월 들어서도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가 사실은 살아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내년에 대한 기대도 크게 가져가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. 오히려 그렇지만 올해 이제 주식시장이 워낙 안 좋았었던 부분들을 감안하면 내년에 주식시장이 올해만큼 더 나쁠 거라고 보는 것도 너무 비관적이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내년에는 이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된 이후에는 오히려 좀 기회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져서 주식시장은 조금 불안하게 출발을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작년과는 반대로 작년에는 좀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했다가 갈수록 안 좋아졌었는데요. 오히려 주식시장은 연초에 좀 더 불안한 감을 가지고 출발하긴 해도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어떤 우려들이 완화가 되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다만 물가나 어떤 경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폭넓은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회복 흐름이라기보다는 좀 우량하고 현금이 많은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좀 소수 정예 형태의 어떤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시장의 주요 변수와 그리고 내년 시장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. 유진투자증권의 허지한 이사님,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